블랙헤드 없애는 아침 세안법 말씀드릴게요. 먼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잘 관리를 하시려면 클렌징 오일 선택이 참 중요하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저는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도포를 해둡니다. 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의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이 도움이 될까요? 그 이유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피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질 구조와 가장 흡사한 것이 스쿠알란과 호호바시 오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제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논문은 호호바시 오일에 관련된 겁니다. 호호바 오일은 액체 형태의 왁스이기 때문에 모낭 깊숙이 침투해서 피지 침착물 같은 것들을 녹여준대요. 그리고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분리해서 피부를 세정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은 스쿠알란이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스쿠알란은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나기 쉬운 피부, 칙칙한 피부, 땀, 과도한 피지, 불순물, 그리고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쌓인 피부에 쓰시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는 스쿠알란이나 호호바시 오일을 따로 발라놓고 피지를 좀 불린 다음에 세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를 클렌징 오일 안에는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이 메인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사용하시게 되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것들이 점점 녹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로 되실 겁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씻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일의 장점은 취하고 얼굴에 남는 텁텁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제가 블랙헤드를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블랙헤드가 저도 조금은 있기는 하거든요. 피지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나비존까지도 피지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실 수 있게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좀 불려둔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은 굳이 이런 거 하실 때 막 비비거나 뭔가 이렇게 긁어내거나 짜내거나 그런 방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방법이든 피부를 자극하거나 스트레스 주는 방법은 절대로 플러스 될 수는 없거든요. 바깥으로 블랙헤드가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는 걸 없애준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물로 깨끗하게 세안이 됐거든요. 약산성 클렌저 쓰셔야 되죠. 아침에 약산성 클렌저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크림으로 세안하는 것처럼 부드럽거든요. 레이어랩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폼 클렌징이 있는데요. 레이어랩은 사실 피부 고수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렇게 약산성 클렌저와 약 알칼리 클렌저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무엇이 약산성인지 무엇이 약 알칼리 클렌저인지를 이미 구분할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제품 전성분만 봐도 사실은 구분할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지금 내가 약 알칼리를 쓰고 있는 건지 약산성을 쓰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피부의 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산성 클렌저에 보통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코코나 소듐 이런 성분들이 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약 알칼리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하고 나서 뽀득뽀득하다라고 하면 약 알칼리 클렌저죠.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좀 촉촉한 것 같아, 부들부들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약산성 클렌저입니다. 이거는 클렌저를 어딜 가서 구매를 하셔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약산성 클렌저는 왜 써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촉촉하기 때문에 써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안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보통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피부 봤을 때 저 사람 피부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이고 또 장벽이 튼튼해야지만이 좋은 기능성 제품들을 쓰고 성분들을 썼을 때 제대로 피부가 쑥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근간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클렌징을 잘못하고 계시거나 클렌저 제품을 잘못 선택하고 계실 때 장벽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매일 써야 하는 이유는 피부 장벽을 많이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약산성 클렌저를 오전에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오전에 순수 비타민C를 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순수 비타민C는 피부가 산성인 상태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는 오전에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아주 민감한 피부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 쓰시는 것을 살짝 중단을 하시고 약산성 클렌저에 좀 더 집중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약 알칼리 클렌저는 꼭 써야 될까요? 사실 저는 약 알칼리 클렌저 쓰는 빈도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드럽게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쑥쑥 빼내주고 우리가 매일매일 분비하고 있는 피지, 블랙헤드를 제대로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약 알칼리 클렌저입니다. 그러나 약 알칼리 클렌저를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쓰시게 되면 피부 장벽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피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너무 저처럼 자주 쓰지는 마시고 약산성과 약 알칼리 클렌저를 50대 50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엔 약산성, 저녁엔 약 알칼리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이어랩이 폼 클렌징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안을 하면 할수록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 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라마이드 약산성 클렌저는 이 안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2.2%를 함유해서 마치 보습 크림으로 세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클렌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랩의 판테놀 클렌저는 어떨까요? 자, 약 알칼리 클렌저야말로 좀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판테놀을 2% 함유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장벽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판테놀 크림으로 세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의 보습 크림은 2% 미만의 판테놀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의 보습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함량의 판테놀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렌저는 레이어랩의 베스트 제품 중에 하나고요. 벌써 12만 개 이상 판매된 제품이고 재구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폼 클렌징이어서 폼 클렌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부 근간 자체를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랩 폼 클렌저를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도 같이 있기 때문에 큰 거 사는 것이 난 좀 무섭다라고 할 때는 작은 사이즈로 입문하셔서 큰 사이즈로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방금 블랙헤드 없애줬으니까 고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마도 깨끗하게 세안해주고 30초 정도 러빙합니다. 세안을 마쳤고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살짝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폼 클렌징에 이렇게 좋은 성분 넣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차피 다 씻어내버리는데 그게 뭐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습 성분이 클렌저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요, 헹궈내더라도 일부가 피부에 남아서 수분막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보습 잔여막을 남겨서 피부 보호 효과를 갖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극성을 줄이기 위해서 세정 제품의 성분 구성도 매우 중요하고 보습 성분과의 조화가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 안에도 어떤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계면 활성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는 그런 폼 클렌징을 선택을 하셔야 피부가 하루하루 좀 더 건강해지고 의미 없는 각질들은 건강하게 잘 탈락해주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킨케어 루틴이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때 선크림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품절이 됐었고요. 저는 오늘은 무기자차를 바를 겁니다. 하얀색 무기자차를 바를 거고요. 무기자차를 늘 써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기자차야말로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가장 추천하는 것이 사실 무기자차라는 것이고요. 왜 선크림 발랐을 때 너무 발림성이 좋고 너무 물 같다라고 하면 사실상 유기자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기자차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굳이 유기자차를 찾아서 바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유기자차를 오랜 기간 바르면 좀 피부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차는 사실 아이들에게도 굳이 바르라고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또 임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기자차가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피부의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튕겨내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기자차의 특징과 달리 이렇게 바르면 발림성이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이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백탁이 거의 없고 굉장히 발림성이 좋습니다. 한 번 더 펌핑해서 또 발라볼게요. 그 위에 나누어서 또 펌핑을 해도 발림성이 너무 좋죠. 그래서 한 번 펌핑으로 얼굴 전체 다 바르셔도 되는데
저는 2번 펌핑으로 얼굴을 다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톤 정도 업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시고 나서 따갑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장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벽 개선 먼저 하신 다음에 선크림을 챙겨서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것이 저의 아침 루틴이고요. 요 위에다가 분홍색 선 같이 레이어해서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분홍색 선은 피부를 약간 블러 처리해주면서 모공 케어해주면서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분홍색 선으로 살짝 마무리 해주셔도 피부결이 너무 고와 보입니다. 이렇게 세안 후에 루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저녁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 거고요. 기존의 저녁 스킨케어 루틴 했던 거랑은 살짝 달라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물 쓰는 방법은 그냥 마른 얼굴에다가 그대로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덜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페이셜 오일 쓰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 위에 얹혀둔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랩의 클렌징 오일은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폐물을 가둬둬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얇은 오일을 쓰시게 되면 노폐물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영양감이 풍부한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그 오일의 성상 그대로를 담았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유화는 잘 되지만 피부에 얹어놨을 때 마치 오일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번에서 2번 반번 펌핑으로 해서 좀 듬뿍 쓰는 편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 성분 자체가 보통 스킨케어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입술까지도 두둑히 올려놓고요.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로 한번 러빙해주고 지금의 이 단계는 메이크업을 녹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오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피부에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일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나 아니면 이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있죠. 이런 것들은 오일은 오일로 지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뜯어내거나 뽑거나 짜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점점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사실 클렌징 오일은 가능한 꼭 맞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려놓고요. 실제로 지워지는 과정을 물이 닿았을 때 유화가 되면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물로 세안하셔도 되지만 물을 충분히 손에다가 묻힌 상태에서 러빙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묻혀서 러빙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러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 있는데 한 번 더 짚어주고 화이트헤드 고민인데 한 번 더 짚어주고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지워졌다라고 하면 이때 물세안을 하시면 돼요. 물세안 그대로 한 얼굴이고요. 눈썹이나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입술 이런 것들 거의 다 없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폼 클렌징을 하시면 됩니다. 물기 없애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폼 클렌징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정말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각질은 각질대로 올라오고 노폐물이나 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세안법을 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꼭 저녁 때는 판테놀 클렌저를 쓰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판테놀 클렌저만 가지고 30초에서 40초 동안 계속 러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예민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약 알칼리 클렌저의 장점만 취하시면 됩니다. 약 알칼리 클렌저의 최고의 장점은 피지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쭉 빼준다는 것이 바로 약 알칼리 클렌저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판테놀 클렌저는 판테놀이 2%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거나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이 제품은 판테놀이 어느 정도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세안법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판테놀 클렌저로 러빙할 때 너무 오랜 시간 러빙했을 때 오히려 더 장벽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운 세정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클렌징 폼 사용하실 때 30초 동안 얼굴 위에서 롤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손 위에서 충분히 거품 내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안법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세안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약산성 클렌저와 약 알칼리 클렌저 둘 다 구비하시는 것은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됐는데요.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지 않고 약산성과 약 알칼리 클렌저를 바로 같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얼굴 위에서 롤링하는 초수를 30초 정도다라고 봤을 때 그 30초 동안 세안하시는 것을 한 10초 정도는 약 알칼리 클렌저로 첫 번째 초벌로서 딱 지워낼 것만 지워내고요. 두 번째 세안하실 때 약산성 클렌저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요. 우리가 왜 머리 제대로 감는 방법 전문가에게도 꼭 여쭤보면 2번 머리 감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피지를 제대로 떼어내고 그리고 충분히 거품을 나게 하려면 처음에 붙어 있었던 피지나 노폐물들을 한번 대충이라도 휙 떨어져 내줘야 두 번째 감는 단계에서 제대로 거품이 나면서 제대로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번 머리를 감으세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안제는 잘 쓰시고 나서 2번 더 세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보통의 경우 이것은 피지 분비가 좀 많거나 장벽이 저처럼 좀 튼튼한 편이다 라고 할 때는 판테놀 클렌저를 쓰시는데 약 알칼리 클렌저를 한 10초 정도만 러빙하고 끝낸다 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알칼리 클렌저가 잘하는 역할은 피지 떼어내주고 노폐물 떼어내주고 블랙헤드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워낼 것만 싹 비워내고 두 번째 촉촉한 클렌저이면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클렌저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세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런 걸 가지고 3중 세안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판테놀 클렌저를 가지고 30초 이상 러빙해서 한 번 세안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약산성 클렌저로 30초 이상 세안하고 또 세안하고 이러면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겠지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안 방법을 한번 바꿔보셨을 때에 피부가 훨씬 더 개선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약산성 클렌저만 쭉 고집하시면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 계속 굳혀 있으면서 모공 맞게 되고 아주 작은 자잘한 좁쌀 여드름이 막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약산성 클렌저 쓰시다가 약 알칼리 클렌저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얼굴 위에서 막 때처럼 줄줄줄줄 밀려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며칠 가거든요. 그 이유가 그 피지와 노폐물과 그런 각질들이 다 뒤엉켜서 이미 그 덕지덕지 얼굴 위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자꾸 칙칙하고 비타민C 바르면 자꾸 노래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알칼리 클렌저로 피지나 각질들은 좀 부드럽게 떼어내어주고 그 초수를 좀 줄이고 약산성 클렌저를 뒤에 사용하시게 되면 이 방법도 굉장히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서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다 하셔도 괜찮지만 저녁 동안 한 번에 해보시면서 어떻게 피부가 변화되는지 그리고 세안하고 났을 때 그 촉촉함이 마무리감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피부에 편안한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거품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판테놀 클렌저는 원래가 거품이 정말 쉽게 잘 나지요. 폭신폭신한 거품을 가지고 얼굴 위에서 러빙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판테놀 클렌저, 그러니까 약 알칼리 클렌저가 우리가 장점만 딱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피지 없애주고 블랙헤드 좀 줄여주는 데 도움 주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기름기만 싹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안을 해주시는데 너무 긴 시간 러빙하지 마세요. 짧게만 하시고 빠지시면 됩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살짝 러빙하면서 나는 불필요한 각질 없애주고 나는 피지 정도만 컨트롤 하겠어 라고 해서 잠깐 동안 10초 정도만 러빙하신 다음에 그냥 개운하게 싹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만 세안을 끝내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롤링하는 초수를 너무 길게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담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판테놀 클렌저를 한 번 더 쓰지 마시고 이때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는데요. 약산성 클렌저는 장벽 훼손이 많지 않으면서도 촉촉함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안하셨을 때는 불필요한 피지나 이런 것들은 떨어뜨려 내주면서 마무리감은 굉장히 촉촉한 세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 저녁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약 알칼리 클렌저 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혹은 저는 좀 더 깨끗한 세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각질이 나옵니다. 라고 할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세안법이기 때문에 전 요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요렇게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피부가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보다 피부가 더 건강해진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0초에서 30초 동안에 그런 러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안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아이 메이크업 제품을 따로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라이너 다 지워진 거 보이실까요? 그냥 오일로써 다 한꺼번에 끝냈습니다. 제가 이 저녁 루틴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때 레티놀 쓰는 것은 필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레티놀 쓰다 보면은 턴오버가 너무 잘 되면서 피부가 좀 예민해지거나 껍질이 벗겨질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레티놀 하루 이틀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레티놀 쓰실 때는 잘 피부 상태를 보면서 제가 낄끼 빠빠 잘하시라고 하셨어요. 요때는 레티놀 쓰고 요때는 좀 빠지고 요거 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꼭 쓰시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의 저의 루틴은 당연히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시점에는 용기가 아직 샘플이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예쁜 반투명 용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 양도 보이고 지금 히알루론산은 2% 함유되어 있고 이 안에 그 메쉬볼 안에 PDRN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2%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으니까 히알루론산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싹 스며들고 났을 때 끈적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고 이렇게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로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미색소 침착을 바를게요. 맑은 순서부터 꾸덕한 제형인 거죠. 그래서 기미색소 침착을 저녁 때 필수로 발라줍니다. 기미색소 침착은 정말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세럼이에요. 이거 정말 안 쓰신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정말 맑아지고 건강해지거든요. 저녁이기 때문에 레티놀은 필수입니다. 이 레티놀 원산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레티놀 원산지는 독일산입니다. 한 번 펌핑의 양이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사실 2번 펌핑까지는 바릅니다. 그래서 한 번 펌핑 한 거를 이게 한 번 펌핑 다 한 거고요. 나머지 반쪽은 또 이만큼 하는데 지금 이거 영상 보고 2번 양쪽 펌핑해서 발라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레티놀을 바른 지 엄청 오래됐어요. 저는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레티놀을 바른 게 요 정도 함량이 제가 일주일에 매일매일 바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5번 발랐을 때 피부가 최상급으로 유지되는 그걸 저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이고요. 저랑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2번 펌핑으로 처음부터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왜 이래? 왜 이렇게 뒤집어지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티놀까지 발랐습니다. 그리고 판테놀 세럼인데요. 판테놀 세럼 사실 저는 장벽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는 사실 판테놀 세럼을 매일 바르는데 만약에 판테놀 세럼을 스킵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크림 단계에서는 꼭 장벽 개선 크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벽이 튼튼한 사람한테 우리가 피부가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고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에는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었고 판테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 두 가지는 꼭 바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 두 가지 성분이 다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땐 제가 대체제로 병풀 추출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테놀이나 병풀 추출물은 외부에 있는 성분이 들어와서 치료해주는 그러한 개념인 거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인자를 채워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채워주기도 하고 외부에 들어와서 치료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성분을 나눠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판테놀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매일매일 바르시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 저녁 때는 사실 판테놀 클렌저를 많이 발라도 돼서 저녁 때는 그냥 듬뿍 바릅니다. 한 스포이드를 다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가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사실 판테놀 세럼까지만 발라도 너무 촉촉하다, 피부가 너무 편안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만큼 발라서 한 볼, 이만큼 발라서 또 한 볼, 이 위에도 또 바르고 꽉꽉 눌러가면서 발라야 발림성 좋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돌려도 꽉꽉 눌러가면서 바르시면 이렇게 저녁 스킨케어 루틴까지 완성됐습니다.